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모레 중국을 방문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평화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발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2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해서 첫 일정으로 중국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6번째로 한중 관계 전반과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리커창 총리와 만납니다. 한중 FTA 조기 발효 등 두 나라의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은 방중 다음 날인 현지 시각으로 3일 오전 10시부터 천안문 광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열병식을 포함한 전승절 행사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되고 중국 국가 연주와 국기 개양, 시진핑 수석의 연설에 이어 사열과 분열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전승절 행사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마 남아공 대통령 등 3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국어 대표 등이 참석을 합니다. 전승절 행사가 끝난 뒤에는 시진핑 수석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 뒤에 곧바로 상하이로 이동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에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참석을 하고 동포 오찬 간담회에 이어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연설한 뒤에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네, 박 대통령의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한중 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관리 등 여러 요인들을 심사숙고해서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먼저 중국과 연간 1,000만 명의 인적 교류와 3천억 불의 교육 규모를 내다보고 있다며 한중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통일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전승절 행사가 평화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개관된 청사는 임시정부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김구 선생이 백범일치 등을 지필하고 이봉창, 윤목일 의사가 의거를 준비했던 역사적인 장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은 광복 70주년에 따른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포럼 등에 참석하는 경제인 156명이 대거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절단 가운데 82%가 중소기업인으로 포럼 등에서 1대1 상대매 등을 통해서 한류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 방중 첫째 날 정상회담에 이어 리커창 총리와 따로 만나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가 됩니다. 특히 로봇과 보건의료, 문화환경, 금융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연말 출범 예정인 아시아투자개발은행, AIIB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박순표입니다.